자, 일단 요거 그러면 저기 성현아, 너 이거 해줄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 알겠지? 어. 너 이것 때문에 그 약간 짜쳐서 그냥 문제를 안 푸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봐봐. 이거는 이게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 보기 위해선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돼. 자, 대입하면 그걸 모르는구나. 1 대입하면 이거지. 탄젠트 2파이가 얼마인지 알아? 0이야. 짝수 파이는 그냥 0이야, 그냥. 어? 몰랐어? 지금 알려준 게 이건 그 수원에서 삼각함수 할 때 했던 건. 근데 수원 있을 때 전에 있던 학원 교재 아, 3분의 4 그거요. 3분의 4는 아씨. 씨부레 탄젠트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진짜. 라면이 날라졌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야. 그러니까 짝수 파이. 그러니까 파이로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정수 파이 있지. 정수 파이일 땐 다 0이야. 그러니까 2파이도 다 0이 돼. 이렇게. 2파이도 다 0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일 때마다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다 0이겠지. 그러니까 뭐야? 다 뭐로 수렴하는 거야? 1이 돼서 다 수렴하는 거여서 디귿을 만든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그래프를 알아야 돼. 아유, 진짜 수원 누구한테 배운 겨? 아우, 진짜. 이게 특히나 미적분은 이전에 배웠던 수원 수투의 내용을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얘도 봐. 얘도 대입하는 거야. 자, 1부터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2분의 코사인 파이. 자, 코사인 파이는 얼마냐면 코사인 파이는요 마이너스 1이에요. 아는 거 맞지?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3분의 코사인 2파이지. 코사인 2파이는 얼마야? 1이야. 오. 그 다음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맞불 반복은 되지만 이 아래에 있는 분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는 거예요. 왜?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점점 어때? 줄어들면서 0으로 가요, 결국에는. 이게 바로 교대수열이야, 교대수열. 교대수열. 그러니까 맞불 반복되는데 뒤에 있는 요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수렴하게 되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교대수열이야, 교대수열. 알겠지? 그럼 다른 건 이제부터 숙제를 할 수 있겠네, 그죠? 그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몇 쪽이냐면 24쪽이야, 24쪽. 24쪽. 자, 제목이 뭐야?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거든. 요것도 외울 게 좀 많아요. 외울 게 좀 있는데 근데 뭐 엄청 어렵지가 않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좀 헷갈려. 뒤에 있는 등비급수랑 좀 헷갈려요. 자, 봅시다. 일단 먼저 등비수열부터 볼게. 자, 등비수열 어떻게 생겼어? 등비수열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그치, 원래는 A 아래 N-1제곱 써요. 그죠? 저는 이건 둘. 그냥 까고 싶었어, 새끼야. 그래, 풀지 마, 소연아. 예성아, 나가. 자, 봅시다. 자, 이게 등비수열은 이렇게 되는데 A가 뭘 뜻해? A가 뭘 뜻해? 나 이거 지난 시간 설명 안 했냐? 첫째 양. 그래, 첫째 양. 니들 뭐 하냐? 첫째 양, R은 뭔데? 공비지, 공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자, 그러면 뭘 볼 거냐면은 자, 이 A와 R에 따라서 등비수열이
수렴할 수 있고 발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극한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무한대로 가? 뭐가 무한대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부터 볼 거냐면 이 아래 n제곱부터 볼 거야.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아래 n제곱부터 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자 해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는 1번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아, 마이너스부터 했나? 아, 다 했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R1 해보자. R2. R이 1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이니까 어디로 가? 그냥 1이겠지. 그죠? 그럼 1로 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수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일단은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R에 대한 n제곱만 먼저 따져보는 거야. 두 번째, R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왜 발산이야? 그렇지. 뿔마 반복해서 진동이 되니까 얘는 발산이 되는 거야. 좋아요. 발산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보다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분수 형태예요. 근데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거듭 제곱하면 거듭 제곱할수록 뭐로 가겠어? 0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이 되는 거야. 이거 되게 3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계산할 거야. 그래서 이건 수렴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번엔 네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커요. 1보다 크다는 거는 분자가 분모보다 커지기 때문에 거듭 제곱하면 할수록 점점 숫자가 어떻겠어? 커지겠죠. 커지기 때문에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발산한다. 이해됐죠? 발산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 1번부터 4번까지 나누는 기준이 뭐야? 바로 안에 있는 공비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큰지인데 요걸 다 종합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걸 종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요걸 종합해서 요것의 수렴 조건과 발산 조건을 써볼게요. 자, 수렴 조건. 자, 수렴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A가 0일 때야. 그치? A가 0이면 R이 무슨 값이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R에 대한 조건은 뭐냐? 절대값 R이 얼마다? 이 절대값 R이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해요. 왜? 여기서 수렴인 게 뭐야?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분수 형태일 때 수렴하더라. 그 다음 발산은 반대가 되겠지. 발산은 뭐만 기억하면 돼?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조건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이 되는데 발산 조건은 뭐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1보다 클 때가 발산한다.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내가 아까 전에. 그 R의 n제곱이 0으로 갈 때가 언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으로 간다. 이거 기억해 놔야 돼. 이걸로 계산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계산 많이 할 거야. 자, 이제 25쪽 보자. 25쪽. 필수 예제 1번. 자, 이거 외워야 돼. 수렴 조건. 외워야 돼. 발산 조건이랑 같이. 자, 1번 봅시다. 자, 근데 여긴 또 계산이 또 여기 나와버리네. 에이 새끼들 이거. 자, 근데 이제 1번 보기 전에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 계산 같은 거 할 건데 이거 저거 기억해야 돼, 우리.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라고? 자, 무한대꼴.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앞에서 어떻게 계산하자 했어? 어떻게? 계산할 때. 분모에 뭐로 나누라 했어? 최고차로 나누는 거지. 근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는 거냐? 분모의 가장 큰 수. 근데 뭐가 가장 큰 수냐? R이. 그러니까 공비가 가장 큰 수로 나누면 되는 거야. 분모 분자를 나누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야. 뭐 다르지 않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분모에서 가장 큰 수로 나눈다. 똑같은 개념이야. 자, 봐봐. 자, 1번부터 보여줄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분모에서 가장 큰 수가 누구야? 그치, 3이죠.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자, 나눠봅시다. 자, 나누게 되면 얘는 1 되는 거 맞지? 얘는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1이 앞으로 빼. 그럼 2 곱하기 3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지수도 맞춰줘야 돼. 이게 좀 힘들어. 왜 좆됐다고? 그 다음 얘는 플러스 1은 3 곱하기 3의 n제곱이야.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지. 그러니까 2의 n 플러스 2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바로바로 돌아가야 돼. 성현아 알았지? 자, 위에 거 어떻게 돼? 위에 건 얘는 뭐야? 3의 n제곱 나눴으니까 3만 남겠지,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3분의 2의 n제곱이야. 맞아, 아니야?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뭔데? 1보다 작잖아. 뭐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0으로 가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 뭐가 되는 거야, 답은? 답은 3이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나누면 얘네가 0 되겠다 생각하면 돼. 이런 뒤질랜드 반응 봐라. 조졌네 이 새끼들아. 자, 2번도 해볼게. 2번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5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5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2제곱이야. 자, 분모의 제일 큰 게 누구야? 그러니까 n제곱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얘기하면 돼. 누가 제일 커? 5의 n제곱이지. 그럼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럼 느낌 어때? 0이야. 왜? 얘는 5분의 2의 n제곱이니까 0 가지. 얘는 5분의 3의 n제곱이니까 0이 되니까 그냥 0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하진아 써줄까? 성인아 써줘? 쓰면 더 싫어할 것 같은데 쓰면 더 싫어할 것 같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거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럼 1-1번 지금 풀어봐. 1-1번. 자, 봐. 1-1번에 3번 봐. 자, 뭐냐면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의 2n제곱 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이야. 근데 분모에서 가장 큰 수라고 했는데 2의 2n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4의 n제곱이야. 그러니까 지수가 n제곱으로 다 통일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럼 결국 뭐로 나누는 거야? 4의 n제곱 나누는 거잖아. 그럼 분자에 있는 건 다 어때? 4보다 작잖아. 그럼 4분의 2 n제곱이니까 2분의 1의 n제곱은 0이잖아. 4분의 3의 n제곱도 0이잖아. 그래서 이건 0이야 그냥. 따질 것도 없어. 그냥 0이야 그냥. 다 작으면 0이야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0이라고. 이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땐 다 0으로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 좀 이제 좀 깨달아 시키야. 자, 4번. 자, 이거는 그냥 분모의 제일 거시기가 누구야? 얘잖아. 제일 큰 게 이거잖아. 이걸로 나눠 그냥. 나누면 그냥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이거 다 0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로 나눴어. 그럼 여기 뭐가 남겠어? 2 곱하기 5가 남겠지. 야,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누기는 빼기야. n 빼기 n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남는 거잖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5의 n제곱은 5 곱하기 5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럼 얘를 지금 5의 n 마이너스 1제곱 나눴다는 얘기는 뭐가 남았다는 얘기야? 5가 남았다는 얘기잖아. 남았다는 게. 그래서 2랑 5 남았으니까 답은 뭐야? 10이야. 야, 안 어려운 거야 이거. 강연아 됐어? 오케이. 자, 1-2번도 못했을까 그죠? 1-2번도 같이 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게 이제 아마 내가 그 서브 교재에 내가 둔 거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 좀 풀고. 자, 1-2번 봐. 자,
자, 이거는 결국 분모의 뭐로 나눠야 돼? 제일 큰 수가 누구야? 5의 n제곱이지, 그지? 5의 n제곱을 나누면은 누가 남겠어? 분모에는 a가 남고, 자, 분자에 얼마 남아? 6이야, 30이야? 30이야, 30. 하진아, 이해돼? 너만 이해하면 돼. 오케이.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된대? 15가 되니까 a는 2야. 이게 안 어려워, 이렇게. 됐죠? 쉬워. 그래, 별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예제 2번 보자. 자, 근데 야, 근데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기억나냐? 정리할게. 자, 이건 뭐냐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래서 수원이 기본이 되는 거야. 자, 등비 수열 합공식 설명할게. 일단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요거인 거 알겠지? 자, 등비수열 일반항, 등비수열 합공식 쓸게. 자, 봐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외워. 기억해야 돼. 또 다른 표현으론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야. 외워. 오케이? 자, 이거는 언제일 때? R이 1보다 클 때.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써요. 오케이? 기억해 놔. 근데 주로 이거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왜냐면 공비가 대부분 저기 아마 3, 2보다 클 거라서. 자, 보자 이제. 자, 이거 고치는 거 보여줄게. 자, 2번 보자.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3의 n-1 제곱까지 더하는 거 분의 5 곱하기 2n 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 제곱이야. 자, 그럼 분모가 쌤은 그냥 이거 값 공식 안 쓰고 그냥 3의 n 제곱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자, 얘를 뭐로 고쳐야 돼?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고쳐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니? 그러면 자, 공비가 얼마야? 지금 봤을 때 공비 얼마? 3이지. 3 빼기 1 분의 첫째 항 얼마야? 1이죠. 그지? 그리고 얘가 n-1번째로 끝났다는 건 이게 n번째까지 더한 거야. 그래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 분의 5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야. 자, 그래서 분모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2가 나오지? 근데 뭐뭐분의 분의 1이니까 2를 어디로 곱해야 돼? 분자에 곱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러고 쓰고 나니까 분모의 제일 큰 수가 누구야? 3의 n제곱이지. 그걸로 나누게 되면 답이 뭐가 되겠어? 얘는 어차피 0이 되니까 필요가 없고 1분의 얼마? 2 곱하기 얘 얼마? 3이라서 답은 6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변수야. 얘가 생긴다고, 얘가. 그래서 그냥 나누면 틀린다는 얘기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지? 자, 그럼 밑에 거. 자, 밑에 거 요거 2-1번만 해봐. 2-1번. 할 수 있겠지, 그지? 등비수열 합공식 썰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해. 알았죠? 자, 앞에 거 보자. 기반에 말한 건 들으셨어요? 왜 못 들었어? 수학이 어렵다. 자, 이제 그 등비수열의 극한 중에서 강연아 다 됐으면 앞에 봐. 등비수열 극한 중에서 아까 전에 봤던 거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지? 그지? 근데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야.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자, 무한대 마이너스 옆에서 자꾸 왜 이렇게 아니 뭐 시트콤을 찍어보고 옆에서 몸개그를 찍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인데 얘를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될까 물어보는 거야. 얼마 될 것 같아? 예상했을 때는. 1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미스테리하긴 한데 이런 거 할 때는 그 제일 큰 수로 나누면 돼. 뭐로 나누라고? 제일 큰 수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묶어주는 거야. 묶어주면 어떻게 돼? 3의 n제곱 묶으면 1 빼기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1이 되겠지. 얘가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사실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판단하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묶어주면 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해. 아직 여기서 설명을 안 해놨길래 설명해 준 거야.
자, 그러면은 27쪽에 있는 필수 예제 3번 갑시다. 자, 우리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기억나? 눈이 풀렸어, 가은아.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자, 보니까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 저기 수열이 공비가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어 있고 요거에 n제곱 되어 있어. 그럼 공비가 얘잖아. 그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에?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몇 번 풀면 돼? 2번 풀면 돼요. 이쪽으로 먼저 풉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얘기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는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판별식 D를 써봐. 판별식 D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8이 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그 얘기 무슨 뜻이냐?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 x축과 교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니까 이건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럼 누구만 구하면 되냐? 이 두 번째 거 뒤에 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뒤에 것만. 알겠죠? 그래서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요렇게 돼.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x 빼기 2,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수렴하는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는데 항상 0보다 큰 거야. 둥둥 떠 있어서. 그래서 얘는 굳이 방향 안 구해도 되는 거야. 범위가 안 나오고 여기서만 나오게 되는 거야. 혹시 판별식 까먹었어? 아니면은 완전 제곱식 해도 되는데 너 완전 제곱식도 기억 안 나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2번. 힘내자. 자, 이거 봐봐. 자, 이거는요. 첫째 항이 얼마야? x고요. 공비가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야. 그러면 첫째 항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것도 포함해야 돼. 알겠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수렴하는 부분에는 첫째 항이 0이 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굳이 안 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n제곱 안에 들어가. 얘가 공비가 첫째 항이. 어차피 얘가 첫째 항이자 공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0이 들어가니까 굳이 첫째 항 0 되는 거 안 구한 거야. 원래는 이렇게 n제곱 말고 따로 있는 게 있으면 첫째 항 구해야 돼. 하진 않겠어? 씨부래. 아니 얘는 들어가 있잖아. 얘는 혼자 삐져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두 번 구해야 된다고. 내일도 올까 하진아? 우리 방학했으니까? 올 거야? 내일 와? 질문하러 와. 니 뭐 바쁜데? 얘기해봐. 치과 가고 또? 영어 가고 또? 영어 가서 하는 거잖아. 또? 영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영어가? 1시 반에 가서 시험 보고. 그래? 마음대로 해. 자, 제가 2개 풀면 돼. 자, 이거 넘겨봐. 진짜 존나 바빠.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큰 거지, 그지? 자, 두 번째 이거 넘겨봐.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2, x가 1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돼. 그래서 요렇게 범위에서 마이너스 1, 0 바깥으로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0 있죠? 여기다가 0 집어넣으시면 돼요. 범위가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야. 겹치는 거 찾는 거야. 2차 부등식 풀 수 있겠어? 하진아? 너만 하면 돼. 자, 지금 3-1번 해봐. 3-1번.
자, 요거 28쪽 나오는 문제가 수능에 잘 나와요. 여기 28쪽에 있는 필수 예제 4번 같은 게 수능에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fx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자, x 저기요 저기 왜 이렇게 지방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둘이 수화로 얘기해, 수화로.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둘이 같이 옆에 앉아. 그것도 서절하절하네. 자,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값의 범위를 나눠서 이 fx의 함수를 정의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보면 f2분의 1 더하기 f1 더하기 f3 있잖아. 그거를 그때그때 대입해서 구하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이걸 함수를 푸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수능에는 함수를 푸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자, 한번 해볼게, 내가. 자, 어떻게 범위를 나눠야 되냐면 첫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지금 요거. 아까 전에 내가 등비수열의 극한 RN제곱 나눌 때 1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었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제외하고요. 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요렇게 총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푸는 거야, 원래는. 자, 해볼게. 자,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n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되는 거지, 함수값이. 이해됐어? 그 다음, 자, 얘가 1보다 작으면 얘가 다 뭐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겠지? 그래서 그냥 fx가 0이다 쓰면 돼, 0이다. 됐어? 이게 결국 얘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 1보다 커. 그럼 얘네가 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맞아, 아니야? 얘가 다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얘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지? 나누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함수 자체는 이렇게 해서 fx가 1일 때는 2분의 1,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쪽은 0.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큰 쪽에서는 1로 간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데 뭐 이런 나처럼 풀어도 돼. 자, 그래서 f2분의 1. 자, f2분의 1은 어디에 들어가? 2분의 1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지, 그지? 얘 0이야. 됐어? 그 다음 f1 얼마야? f1 어디 있어? 얘잖아. 2분의 1이야. 그 다음 f3 얼마야? f3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얼마야? 1이야. 답은 그래서 2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야. 나처럼 하기 싫으시면 그때그때 대입해서 하세요. 어떻게 한다? f2분의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분의 1의 n제곱 써놓고 그 다음 계산하는 거. 얘 0년간에 0이네. 그 다음 f1은 해서 다 대입해서 풀어. 알겠지? 그럼 대입해. 근데 밑에 보면 4-1번은 대입해야 되는 게 4개를 대입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돼. 미적분 좀 더 봐야 돼. 그러니까 숙제는 이거 전까지 낼 건데 이건 봐. 자, 급수. 자, 급수가 뭐냐면 아까 전에 뭐 했었어? 수열의 극한이 수열의 극한. 이번엔 그 수열의 합의 극한을 급수라 그래. 그러니까 급수는 뭐냐면 급수라는 건 Sn 즉 수열의 합의 극한이야. 수열의 합의 극한을 급수라 그래, 급수.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써요. Sn.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합 공식을 써서 수열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극한으로 보내는 뜻이야. 자, 근데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 n부터 쓸게.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러니까 얘가 바로 sn이잖아, 그죠?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뭐다? 급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급수 이렇게 쓰는 거고요. 뭐 이 표현을 좀 더 써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n까지 더하고 쭉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이해됐지? 그 다음에 그럼 급수가 급수가 아니라 자 먼저 이거부터 할게. 그러니까 그 용어 정리부터 할게. 용어 정리. 자, 요 급수는 이해했지? 자, 급수가 이렇게 되고 그 n번째 항까지 합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SN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분합이라 그래. 뭐라고? 부분합. 부분합. n번째 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을 다 합친 것을 급수를 그 급수는 그냥 S라 써. 급수는. 급수는 그냥 S라고 한다. S. 자, 그다음에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당연히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말 그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얼마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급수의 수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제일 먼저 부분합을 구해. 오케이? 부분합 구하고 그 다음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야. 모든 수열 그렇게 할 거야. 먼저 뭐부터 구하고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 보내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따질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용어 정리만 하고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용어 정리만 하고 문제는 안 풀고 끝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급수가 뭐라고? 수열의 합의 극한이야. 그럼 S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즉 처음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SN 부분합부터 먼저 구하고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그 다음 극한을 취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도 그럼 뭘 쓰겠어? 우리 수열의 합공식을 또 떠올려야 되는 거야. 뭐 등비의 수열 합공식, 뭐 시그마 공식 다 떠올려야 되는데 또 기억 안 나지? 젠장. 자, 그 다음에 진짜 뭐 왜 이래? 응? 자. 새끼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자, 무슨 수? 교대급수. 자, 교대수열 아까 뭐라 했어? 교대수열 뭐라? 교대수열. 뿔마 반복하는 게 교대수열이야. 그럼 교대급수는 뭐야? 뿔마 반복되는 걸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교대급수예요. 그러면 교대급수는 뭐가 문제냐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계속. 맞아 아니야?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부호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홀수 번째일 때 합과 짝수 번째일 때 합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교대급수가 수렴하려면 저기 홀수 번째까지 합과 짝수 번째까지 합의 무슨 거? 극한값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 짝수 번째까지 합과 홀수 번째 합의 극한값이 같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같아야지만.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지만 수렴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뿔마 반복됐을 때 플러스들만 묶어서 다 더한 것과 마이너스들만 묶어서 다 더한 거 있지. 그게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그러면 그 급수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야, 교대수열은 언제 수렴한다 했어? 교대수열 언제 수렴? 교대수열. 앞에 부호를 제외하고 뒤에 달려있는 수열들의 극한이 수렴하면 수렴한다고 했. 그래, 그럴 수 있어. 시부래. 알았어. 나만 이해 못하네. 시부래. 나 너가 열심히 듣고 있길래 나너다 이해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값이 다르면 발산한다. 같으면 수렴한다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근데 무한대까지 가야 돼. 무한대까지 보내야 돼. 그렇게 기억해, 새끼들아. 뭐 어떡하냐. 뭐 어떻게 설명해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그럼 난 또 두 번 또 설명해. 일단은 지금 숙제 지금 어디까지 해야 돼? 저기 30초까지 풀어와. 유형편도 마찬가지야.
급수 전까지 풀어와. 알았지? 지금 빨리 풀어. 시간 남았어. 7분. 6분 남았어. 6분 빨리 풀어. 끝 안 낼 거야.